코스피 6천 돌파 뉴스 보고 환호성 지르면서 들어오셨죠? 이제 8천 간다, 만스피 간다, 빚내서 주식할 때다. 이런 달콤한 위로 영상 찾으시는 거면 그냥 지금 당장 뒤로 가기 누르셔도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 다 떠드는 뻔한 신고가 타령 같은 포털 사이트 경제 탭에 검색하면 1초 만에 나오는 앵무새 같은 시황 얘기나 들으시려면 제 채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지금 이 미친 듯한 불장 속에서 상위 1%의 진짜 스마트머니들이 어떻게 조용히 자기 지갑을 챙겨서 도망치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아직도 화면에 찍힌 빨간불만 보고 심장 뛰고 계십니까? 옆자리 김대리가 삼성전자로 차 바꿨다는 소리에 배가 아프신가요? 자, 여기서 집중하세요.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수가 오르면 내 계좌도 무한정 우상향할 거라는 순진에 빠진 믿음이죠. 지금 뭐 코스피 6천 시대라고 온 동네가 아니 온 나라가 난린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한국 주도주들의 펀더멘털 자체가 엉터리라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실적 진짜 잘 나오고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문제는 속도예요. 코스피가 5천에서 6천까지 단 한 달 만에 1000포인트를 뚫어버렸습니다. 이건 펀더멘털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기대가 현실보다 너무 빠르게 앞서 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물량을 넘기고 있고 그 물량을 받아먹고 있는 건 빚을 내서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경험 있는 분들은 이미 감이 오실 겁니다. 겉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영원히 전 세계를 제패할 것처럼 보이죠? 뉴스에서는 연일 수출 최대치 갱신했다고 떠드니까요. 근데 이거 정말 위험한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실적이 좋다는 건 팩트예요. 하지만 좋은 실적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건 희망이지 팩트가 아닙니다. 이 기업들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 대표 기업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은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막대한 설비 투자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피가 마르는 하드웨어 벤더입니다. 내가 1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지어놔도 다음 턴에 경쟁사가 20조를 태우면 내 이익률이 박살나는 치킨 게임의 한가운데 있는 플레이어란 말입니다. 사이클 꼭대기에서 남들이 다 불타오를 때 뉴스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외칠 때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차가운 곳으로의 자본 이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숨겨진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생태계 지배력과 소외된 가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타는 주식들을 미련 없이 조금씩 분할해서 팔아치우고 넘어가야 할 곳은 딱 두 군데입니다.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소외된 한국의 알짜 주식들, 아니면 현재 기간 조정을 겪으며 지루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와 필수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화이자 이런 기업들 말이죠. 미국의 이 독점 기업들이 가진 엄청난 기술적 혜자와 막대한 자본력은 후발주자가 아무리 밤을 새우고 국가 보조금을 쏟아부어도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통곡의 벽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의 계좌에 단순한 수익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겪은 실화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불과 몇 년 전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유튜브 어디를 틀어도 삼성전자 안 사면 바보라는 소리가 넘쳐났고 빚을 내서라도 사라. 국민 주니까 절대 안 망한다. 그때 분위기 정확히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10만 전자는커녕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5만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고 그때 영끌에서 올라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2년 3년을 피눈물 흘리면서 물려 있었습니다. 본업에서 번 돈을 매달 물타기에 갈아 넣으면서 증권사 앱 켜기가 무서웠던 분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코스피 6천 시대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종목만 바뀌었지 구조는 판박입니다. 환희에 차서 빚내서 뛰어드는 개인, 조용히 물량 넘기고 빠져나가는 기관과 외국인. 그때 삼성전자에서 배운 교훈을 지금 써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똑같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것도 더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바닥에서 조용히 모아가야 할 미국 주식들이나 완전히 소외된 로컬 가치주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겁니다. 그것도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고속도로요. 세상이 AI로 바뀌든 자율주행이 오든 어떤 혁신적인 스포츠카가 달리든 똥차가 달리든 결국 그 길을 지나가려면 이 톨게이트에 무조건 돈을 내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인프라나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같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없이는
이제 어떤 기업도 심지어 국가기관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화이자 같은 글로벌 대형 헬스케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는 그 본질적 욕구를 통제하는 거대한 인프라망이죠. 이게 바로 생태계 장악이고 구조적 깡패라는 겁니다. 단순히 올해 물건 몇만 개 더 팔아서 흑자 전환했네 만에 하는 수준의 1차원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 전 인류의 자본이 강제적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파이프라인에 밸브를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가 너무 뜨거우니까 내가 어제 판 주식이 오늘 5%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여기서 8천을 가고 심지어 만스피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미리 팔았다고 해서 혹은 남들 다 먹는 잔치에서 혼자 빠져나왔다고 절대 배 아파하지 마세요. 그건 결과론적인 운에 내 감정을 맡기는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투자는 내일 오를 종목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홀짝 도박이 아닙니다. 어떤 거시경제의 폭풍이 몰아쳐도 내 자본을 잃지 않고 영원히 복리로 불려나갈 무적의 구조를 짜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이 살벌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타이밍을 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았다면 남들이 환희에 차서 광기에 미쳐 있을 때 우리는 기가 막히게 이성적으로 아주 냉정하고 기계적으로 차가운 시장으로 자본을 옮겨 담아야 합니다. 대중이 지루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구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공포의 구간은 언제나 자산 증식의 가장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마치 1년 전 삼성전자처럼요. 멘탈 확실하게 꽉 잡으십시오. 오늘 당장 증권사 어플 켜서 시뻘건 오빠가창 쳐다보는 거 그만두시고 차라리 산책을 나가세요. 그리고 내 소중한 잉여 자본을 어떻게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톨게이트 기업들에 혹은 철저히 버려진 싼 주식들에 기계적으로 배분을 할지 그 비중 조절과 매수 주기만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타이밍은 신의 영역이지만 구조를 짜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불타는 용광로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차가운 빙판 위로 자본을 옮기는 것. 이것이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투자 행동입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제가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는 뻔한 격언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풀어드렸는데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끝까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바닥에서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큰손들을 겪어보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숫자, 특히 PER 같은 단순한 지표에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코스피 6천을 돌파하면서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들 실적과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찍히고 있죠. 뉴스에서는 연일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가장 싸다, 역대급 실적 대비 주가가 철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러면서 빚을 내서라도 매수하라고 부추깁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계좌를 녹여버리는 진짜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사이클 산업의 끔찍한 특징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PER이 가장 낮아 보일 때, 즉 실적이 미친 듯이 좋아서 주가가 가장 싸 보일 때가 바로 폭락 직전의 꼭지라는 겁니다. 이익이 일시적으로 폭발해서 분모가 커지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똑똑한 스마트머니들은 그 이익이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사이클이 언제 꺾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도체 역사를 보면 공급 과잉은 호황 뒤에 반드시 찾아왔고 그때 그 엄청나던 수조 원의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적자로 돌아서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호실적이 뉴스 일면에 도배될 때 기관과 외국인들은 조용히 여러분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파티장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언제 사느냐? 공장 가동이 멈추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PER이 100단위, 1000단위로 치솟거나 아예 계산조차 안 될 때, 온 바닥에 피가 낭자할 때 사 모으는 게 바로 사이클 주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불타는 꼭대기에서 영원한 성장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피 말리는 눈치 게임, 사이클 게임에서 제발 적당히 빠져나와서 대체 불가능한 독점 생태계로 넘어가자고 입이 닳도록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같은 기업들을 왜 단순히 IT 회사가 아니라 우주적 생존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들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2022년에 메타가 60% 넘게 빠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매출 자체가 증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이클 기업처럼 적자로 돌아서는 일이 구조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차원이 다른 방어력을 가진 기업들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시경제가 흔들리고
불황이 온다고 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쓰던 윈도우를 지워버리고 엑셀 대신에 종이에 펜으로 장부를 적습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돌아가던 클라우드 서버 다 뽑아버리고 옛날처럼 회사 지하 창고에 하드디스크 사다 끼우나요? 절대 못합니다. 한번 이들의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이들에게 막대한 월정액을 상납해야 하는 족쇄가 채워지는 겁니다. 구글 유튜브나 메타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시간과 시선을 독점해버렸고 기업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플랫폼들의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권력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데이터 기업은 또 어떻고요? 남들이 뉴스 기사 몇 줄 읽고 단순한 AI 테마주 정도로 치부할 때 진짜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얼마나 끔찍한 해자를 파놓았는지 보고 전율을 느낍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한 분석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 CIA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핵심 우방국들의 군사 시스템과 핵심 대기업들의 뇌 구조 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번 온톨로지 시스템이 기업의 뼈대에 이식되고 나면 그걸 중간에 빼내는 순간 그 조직의 데이터망 전체가 마비됩니다. 쓰다가 요금이 비싸다고 혹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저렴한 소프트웨어로 쉽게 갈아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투자 용어로 극단적인 전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실체도 없는 AI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하루하루 급등나게 심장 졸이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밑그림을 그리고 판을 깔아주면서 수수료를 뜯어가는 절대 망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제국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많이들 담고 계시는 테슬라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전기차 몇 대 더 팔았다고 주가가 오르내리는 단순한 깡통 제조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도로에 깔린 수백만 대의 차량이 매일같이 빨아들이는 엄청난 양의 주행 데이터,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처리하는 도조 슈퍼컴퓨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완성되어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이건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래 인류의 이동성과 노동력 그 자체를 독점하려는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 기업입니다. 쿠팡도 한번 보세요. 한국 주식시장 뜨겁다고 다들 쳐다보지도 않지만 쿠팡은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유통과 물류 대동맥을 아예 통째로 집어삼킨 괴물입니다. 이제 쿠팡 멤버십 해지하고 로켓 배송 없이 예전처럼 하루 이틀씩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생필품부터 신선식품까지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패턴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삐걱거리고 삽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국 본토 안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안보 필수제로서 미국 정부가 결코 망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일시적인 분기 실적 부진이나 매크로 이슈 때문에 지루한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땅굴을 파고 있다면 도대체 왜 안 사고 버티는 겁니까? 화이자 같은 글로벌 빅파마 헬스케어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코로나 백신 팔아서 반짝 돈 번 회사로만 아는데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얕은 소리입니다. 글로벌 제약 산업이 가진 진입 장벽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수준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신약물질 하나 발굴해서 임상 통과하고 FDA 승인받기까지 기본 10년의 세월과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불타 없어집니다. 어설픈 신생기업이나 후발주자들은 애초에 명함조차 낼 수 없는 철저한 자본과 특허의 철옹성이에요. 인류는 점점 늙어가고 질병 없이 오래 살고 싶다는 생명 연장에 대한 갈망은 지갑에 있는 돈을 얼마를 털어서든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비탄력적인 필수 소비입니다. 그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길목 정중앙에 화이자가 막대한 현금 흐름과 배당을 뿌려주며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주식을 안 사면 도대체 뭘 사실 겁니까? 이쯤 되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아니 유튜버 양반? 그럼 한국 주식은 아예 쓰레기니까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냐? 제발 제 영상의 문맥을 끝까지 좀 파악하십시오. 제가 언제 한국 주식 다 망한다고 했습니까? 코스피 6천을 견인하면서 이미 꼭대기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환희에 미쳐있는 그 사이클 주도주들을 조심하라고 했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알짜 한국 가치주들은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 몇 번 안 오는 줍줍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뜨거울 때는 대중의 눈이 온통 하루에 10%씩 오르는 화려한 주도주에만 쏠립니다. 시장의 모든 유동성과 돈이 한쪽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니까 반대편 구석에 있는 정말 돈 잘 벌고 튼튼한 가치주들은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거래가 됩니다. 회사가 금고에 쌓아둔 수년금과 부동산 가치보다 기업의 시가총액이 더 싼, 말 그대로 길거리에 돈이 굴러다니는 수준의 싼 기업들이 지금 한국 시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소외주들은 당장 내일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답답해서 미칠 것 같죠? 남들 돈 복사기 돌아가는데 내 계좌만 파란불인 것 같아서 화가 나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본주의 금융시장은 결국 장기적으로 평균회귀라는 절대적인 중력의 법칙을 따릅니다.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주도주의 거품이 펑 하고 꺼지고 나면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영리한 거대 자본들은 결국 숫자가 확실하게 찍히고 펀더멘털이 단단한데 가격까지 미친 듯이 싼 기업들로 반드시 기필코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당장 다음 주일지 내년일지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중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때 조용히 가장 싼 가격에 씨앗을 듬뿍 뿌려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결국 투자의 궁극적인 승패는 여러분이 어떤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졌고 내 삶에 어떤 자본 배치 구조를 세워두었느냐에 따라 100% 결정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루 종일 눈에 핏줄 터져가며 모니터 6대씩 띄워놓고 1초 단위로 호가창 쳐다보는 여의도와 월스트리트의 괴물 트레이더들을 단기 매매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관들의 그 무시무시한 프로그램 매매를 속도로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정보력, 자본력, 판단 속도 모든 면에서 개인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남들 따라 단타 치고 오늘 오르는 테마주 쫓아다니는 건 내가 한 달 내내 피땀 흘려 번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아궁이에 던져넣고 불태우는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그 거대 자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시간과 구조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 하나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내 본업에서 나오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떼어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위대한 생태계 독점 기업들의 지분과 완전히 헐값이 된 소외주들을 사모으십시오. 주가가 오르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좋은 거고 며칠 만에 주가가 폭락하면 신경질을 낼 게 아니라 아싸 오늘 똑같은 돈으로 어제보다 3주 4주 더 담을 수 있네 하면서 박앤세일을 즐기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구조를 아는 투자자의 멘탈입니다. 주식 투자를 오늘 사서 다음 주에 비싸게 팔아먹는 치고 빠지는 게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산다는 건 전 세계의 수억 명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켜고 야근을 할 때마다 그들의 노동 가치 중 일부가 짤랑짤랑 내 주머니로 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메타 주식을 산다는 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인스타그램에서 스크롤을 내리며 광고를 볼 때마다 내가 돈을 버는 파이프라인을 까는 거예요. 이런 대체 불가능하고 우주적인 독점력을 가진 거대 생태계를 내 개인의 자산으로 하나둘씩 편입시키는 위대한 작업이 바로 투자입니다. 지금 코스피 6000이라는 역사적인 광기와 뜨거운 열기에 취해서 나만 돈을 못 벌고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아 불안하신 분들, 그 알량한 포모 현상과 조바심이 여러분의 계좌를 박살내는 가장 끔찍한 독약입니다. 지수가 여기서 더 뿜어져 올라가든 말든 그건 우리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신과 매크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노동 자본을 어떤 질 좋은 자산에 어떤 비율로 쪼개서 언제까지 투입할 것인가 하는 나만의 확고한 원칙과 기계적인 시스템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머리에 새겨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환희에 차서 빚을 내서 주식시장으로 뛰어들 때 과감하게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오는 결단력,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지루하고 춥고 차가운 자산을 묵묵히 모아가는 고독한 인내심, 이 두 가지 엣지만 장착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상위 1% 스마트머니들의 궤도에 올라탄 겁니다. 남들이 화려한 불꽃놀이에 취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며 창고에 식량을 꽉꽉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파티가 끝나고 진짜 잔인한 폭락장과 겨울이 찾아왔을 때 피 흘리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고 반대 매매로 쏟아지는 세상의 헐값 자산들을 웃으면서 싹쓸이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당장 댓글로 그럼 내일 무슨 종목 사면 됩니까? 이런 1차원적인 질문 달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 계좌는 지금 외부의 거대한 경제 충격이 와도 살아남을 방어력이 있는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주식들이 단기 테마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도 세상의 룰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당장 증권사 어플 끄시고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가장 밑바닥부터 냉정하게 다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결코 여러분의 사정이나 눈물을 봐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구조를 짜고 지루함을 견뎌낸 자만이 이 잔인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경제적 자유의 달콤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